자,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셀트리온이 그죠? 1,500원 상승을 했네요. 142,500원.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격입니다만은 그래도 참고 이겨내야죠. 뭐 어떡합니까? 자, 오늘 그래도 양봉을 냈고 뭐 지수도 그죠? 상승을 또 기술적인 반등을 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코스피가 50포인트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실적 발표로 주가가 그죠? 어쨌든 뭐 9,500원이나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어제도 뭐 하락을 했었고 오늘 올랐다고 해서 그죠? 뭐 좋다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오늘 안에 내용 부분을 조금 보면 뭐 어쨌든 이놈들도 조금 물량이 이제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또 지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셀트 역시 마찬가지로 뭐 기술적인 또 부분도 약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급에 조금 또 몇 개 변화가 좀 있으니까 그 수급을 이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아무튼 월봉상으로는 어쨌든 뭐 그죠? 이제 내일하고 오늘도 뭐 플러스를 냈지만 또 내일하고 모레 3일 남았으니까요. 월봉을 좀 꼬리를 쭉 좀 다른 그런 월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3개월 연속 이렇게 그죠? 양봉을 내놓고 아무튼 이놈들이 좀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셀트리온의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막 팔아서 주가가 빠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보면. 그죠?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꼭 연기금이. 근데 이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국민연금보다도, 최근에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쪽, 여타 이제 기금이 아니겠나. 그죠?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모레는, 이번 주는 아무튼 월봉상으로 조금 꼬리를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기대감을, 희망을 또 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양봉을 좀 내야 되겠죠. 주봉도 지금 뭐 좀 저점을 살짝 깨 있는 그런 지금 저점이니까 그죠? 이걸 이제 또 돌려 세워야 되겠죠.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런데 우선 시장 자체가 오늘도 어쨌든 뭐 그나마 지수가 좀 안정을 찾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되죠.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현재 2% 또 급등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어제는 미국 시장이 상승에는 실패했지만 바닥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아무튼 이 월봉상으로 어쨌든 보면 11,200포인트대 요 전후 자체가 단기 바닥권으로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뭐 한두 달 정도는 버텨내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셀트도 이제 월봉상으로는 어쨌든 뭐 이 14만원대 전후 자체가 2020년도에 저점 부근의 바닥권이니까 그죠? 여기서 더 물러서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보면서, 지금 뭐 어쨌든 우리 시장 부분 자체가 좀 미국 시장에 연동을 많이 하고, 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야지 우리 시장도 그죠? 좀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도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어제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이틀 양봉을 내고, 어제는 뭐 어쨌든 그 시초가를 좀 낮게 시작을 해서 봉 자체는 조그만한 봉이에요. 그쵸. 근데 어제 이제 미국을 보면, 사실은 이제 어제 장중에 제가 중국의 뭡니까 소매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어제 중국이 이제 산업 생산도 발표를 했죠. 그것도 이제 지금 뭐 2.9%로,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코로나 2월달 지난 코로나, 그러니까 2020년도 그 이후엔 뭐 최저치를 또 보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중국도 지금 뭡니까 봉쇄로 인해서 그죠? 4월달에서 좋지 못했다. 산업 생산까지도 어제. 요 부분이 좀 영향을 받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미국에서는 이제 그 엠파이어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거든요. 이거는 이제
뉴욕주에서만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이런 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한 2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이게 어제 미국도 보면은 마이너스 11.6%예요. 그러니까 3월 달이 24.6이었는데 무려 36.2포인트나 폭락을 했거든요. 그죠? 요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제 좀 플러스를 나스닥이 좀 내다가 결국 이제 또 마이너스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진 않죠. 그죠? 이제 그 부분은 미리 선반영되었다기보다는 뭐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현 시국에서 인플레이션 부분이든 뭐 이런 금리 인상 부분이든 이런 모든 부분들, 중국에 또 산업 생산이 됐든 소매 판매가 됐든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전체적으로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과거에 범 베렌키, 그러니까 헬리콥터 범 베렌키가 또 악재스러운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죠? 앞으로 1, 2년 내에 미국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 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그리고 지금 연준의 이제 물가 대책 부분에서는 결국은 실패했다. 맞는 말이죠, 뭐.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 그죠? 고물가의 인플레이션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오른 상태였다고 한다면, 만약 코스피가 나스닥이 한 13,000포인트대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했으면, 어제 또 크게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기술적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나스닥이 기술적 반응이 나온다면, 한 2,600에서 한 3,000 요 사이, 13,000 요 사이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1,600포인트대라는 거죠. 또 강력한 지지대를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보고, 우리 시장으로 잠깐 돌아보면, 어쨌든 지금은 셀트에 있어서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과 조금 그래도 연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코스피가 오늘 양봉을 냈어요. 하여튼 20일을 복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자, 월봉상 결국은 이번에 잘하면 양봉도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월봉상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2600대 이 전후 자체, 그러니까 장중 저점이 2550까지도 빠지게 됐지만, 그게 이제, 거기서, 결국은 2017년, 18년 고점이니까, 그죠? 여기를 쉽게 깨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월봉상은 시간이 좀 많이 남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달, 또 양봉을 좀 내는 모습이면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일단, 시장이 그래도 진정이 된 부분에서, 셀트도, 그죠? 좀 진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지수 코스피를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선행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흐름이, 자,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이 22등 평균선,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쌍바닥보다 저점을 좀 높였습니다. 그죠? 저번 4월 말 장대 양봉 이전 목요일날 저점이 어쨌든 64,500원이었는데 이번에 저점 그 위에서 저점을 만들고 지금 어제 영봉으로 좀 밀렸지만 오늘 곧바로 복귀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아무튼 물론 이제 기관들의 매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부분이지만 외국인들도 오늘 소폭 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매도 부분이 일단 좀 약간 멈춰지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역배열 20일 맞고 내려가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번 주만 삼성전자가 21등 평균선 위에 주가가 안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그죠? 한 7만원대 한 초반 중반까지도 한 7만원대 초중반까지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죠? 7만원은 조금 요번에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7만원 넘긴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역시 20일을 돌파하는,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셀트도 마찬가지로 다시 16만원을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희망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주말에 물론 하겠지만, 오늘도 아마 DB 창구에 매도가 많은 걸 알 겁니다. 지금 DB 창구가 올해 들어서요, 매도
2위에요, 2위. 전체 매도 2위입니다. 1위가 이제 CS인데, 이 CS 창고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검은 머리.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외국계 창고거든요. 마치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도 이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좀 세력들이, 그죠? 그 창고를 많이 이용해요. 마치 외국인들이 막 주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외국인들이 막 파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 주가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주식을 물론 아는 분들이야 뭐 외국인이 산다고 좋아할지는 아니지만, 주식을 좀 모르는 또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외국인이 사네?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CS 창고를 통해서 지금 CS가 매도 1위니까, 그죠? 2위 매도 2위가 누구냐면 바로 DB예요, DB. 3위가 KB 대비. 여러분들 뭐, 이거 오래되신 분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KB나 DB에 또 하이투자증권에, 그죠? 또 유진투자증권에 아마 거기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세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걸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도 보면은, 근데 결국은 걔네들도 오늘 뭐, 손해보고 또 던졌죠. 그죠? 오늘, 저도 아침에 보니까요, 14만 1,500원에 막 3,000주씩 막 4,000주씩 뚱뚱 25,000주를 던졌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오래된, 셀트의 대주주들도, 그죠? 대주주들도 뭐 25,000주 그래봐야 제 VIP도 뭐 그죠, 그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 평범한 개인들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DB라든지, 사실은 DB증권이나 이런 뭐 유진이나 이런 쪽에 그 증권사는 일부 이런 개별 종목들이든 뭐 그죠, 대형주든 아예 매수 상위에 보이지도 않아요. 셀트만 유일하게 그렇죠. 그게 이제 일부 셀트의 주주분들이 공매도가 없는 창고로 가자 해서 갔던 게 이제 KB증권이었고, 가자 해서 갔던 게 이제 유진투자였고, 가자 해서 마지막으로 간 이제 창고가 그 DB증권, 그죠? 동부 DB. 그리고 이제 하이투자증권. 사실 그런 증권사들은 이런 뭐 종목도 매수 상위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증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셀트의 매도 상위가 올해 그쪽 창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고달프지만요, 결국은 셀트의 묵은 물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또 주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죠? 개인들이 돈 벌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역사가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역사가. 그죠? 지금도 셀트가 좋아서,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2020년도에 들어온 주주분들은 아직도 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해요. 그죠?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아마 손실보고 좀 나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더 그걸 느끼고 있고, 또 이제 또 약간 더 오래되신 분들이 최근에 좀 물량 던져내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가 어쨌든 20일을 지키는가가 중요하다. 삼성전자 지켜야지 시장도 지켜지고, 시장이 지켜야지 또 여기서 셀트가 추가적으로, 그죠? 더 밀어내지는 못하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요 안에 종목을 조금 보면, 오늘 보면은 이쪽에 요즘 셀트 제약이 오늘 3% 상승을 하고, 또 헬스케어도 한 2%.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16만원대에 있을 때는 셀트리온이 좀 강한 흐름이었고, 셀트 헬스케어나 제약이 좀 약한 흐름이었죠. 그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또 강한 흐름을 아무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수급이 외국인들이 물론 뭐 막판에 좀 했지만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어쨌든 판 부분은 있어. 그러나 지지난주보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연기금이, 그죠? 연기금이 또 조금 매수가 기타 법인 물량을 좀 가져갔나 보네. 연기금도 뭐 오늘 또 이제 오늘 결국은 오늘 프로그램 매수로 돌려 세운 것이니까. 근데 요즘 좀 특이한 거는요, 삼성바이오가 이상하게, 이게 이제 지수가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올라오면 좀 삼성바이오는 좀 확 뜨거든요. 또 금요일 날도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지수가 코스피가 50% 떴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바이오가 금요일 날도 조금 하락했죠. 셀트 급락하는 날. 그래서 이상하게 셀트하고 같이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바이오 쪽에 못 가니까 코스닥에 바이오가 올라가다가도 못 가거든요. 이게 좀 아무튼 충분히 저는 조절은 가능하다 보여지죠. 그죠? 삼성바이오는 워낙
그 유통 물량이 또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셀트의 급락과 더불어서 삼성바이오가 빠지는 부분에서 좀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도 조금은 변화 중에 하나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 오늘 또 수급과 오늘 또 뭐 사실은 셀트가 우리가 이제 제가 초고속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셀트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실적도 어쨌든 간에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잖아요. 그 앞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잖아요. 그 셀트리온이 지금 계속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죠? 또 허가를 앞두고 있고, 또 3상을 마친 것도 많고, 또 마치 가는 것도 있고, 내년에 5개 출시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적 부분, 그거는 과도기, 제가 이제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셀트의 실적이 2번 정도 피크됐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2018년도에 1공장을 5만 리터 증축하면서, 그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원래 셀트리온의 파트너사와의 계약이 보편적으로 10년 계약을 맺었잖아. 10년, 그죠? 그 당시에 10년. 그 주기가 지금 오고 있었고, 그죠? 그 계약 10년 계약 맺었는데, 그게 이제 뭐 재고가 또 나가고 들어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판체제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죠? 또 시장 점령을 하기 위한,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럽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아무튼 신약을 또 개발을 했잖아. 레키노나라는 걸, 그죠? 지금도 이제 허브평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 부분이 우리 생각보다, 그러나 매출은 여전히 전가세를 크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악템나, 그죠? 바이오 시밀러 인상 3상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유럽에, 그죠? 유럽에. 이거는 보니까 뭐,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크진 않죠. 그죠? 로슈 거인데 4조 한 5천억 정도.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3상을 진행을 하면 뭐, 2023년에 이제 뭐, 마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올해도 이제, 어쨌든 뭐 작년 연말에도 신청을 해놓은 게, 아바스틴이 있고, 또 미국에도 지금 이제, 유프라이마, 그죠? 허가 신청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성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저번에도 회사에서는 기사가 나왔지만, 내년 7월부터, 미국에서 유프라이마, 고농도 유프라이마, 그죠? 판매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런칭을. 그러면, 뭐 그쪽 돈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그리고 2023년부터는 또, 23년부터는, 그죠? 미국에서도 5개 제품이 출격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요. 지금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게 보면은, 셀트는 아무튼 호재가 나와도 호재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계속 지난해부터, 축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용수철이 지금, 우리가 용수철이 꽉 눌러다가 톡 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과거의 셀트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옆으로 튀겨 나가지 마시고, 꾹 눌림을 좀 당하더라도, 힘내시면서, 그죠? 버텨야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떠나잖아요. 보니까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떠나서, 손절매 보고 떠나서 들어와서 막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영진 군도 보니까 셀터 없는 것 같아. 그죠?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이제 놓으세요. 여기서 놀지 말고. 그죠? 자꾸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를 잘못 봤어. 10년이야. 10년. 셀터만 10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자, 수급을 이제 오늘 조금 제가 이제 이쪽에 공매도도 좀 진정이 되고, 수급적인 부분도 진정이 되었다. 이 표현을 썼는데,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1800주,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래요. 항상 셀터는 보면은 이제, 18하고 많이 연관이 돼, 그죠? 우리 영진이는 이런 말 잘할 텐데, 18말을.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셀트가 오늘 외국계 창고를 보면 아침에 이제 골드만이 들어오면서 골드만이 꾸준히 들어왔죠. 골드만이, 그죠?
그동안 36,000주까지 꾸준히 뛰어 들어와 줬고, 그 JP도 한 번씩 툭툭 들어왔어요. JP. 그리고 오늘 이베스트도 좀 들어오고, 신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주가가 올라가지만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한이 계속 눌렀었고, 신한이 오늘 41,000주 매도니까, JP도 아침에 좀 나와서 눌렀었고, 또 오후장에는 모간 스탠리가, 그죠? 나와서 좀 일부 또 공매도 약간 친 것 같죠? 공매도를,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 아침부터 좀 크게 물량을 좀 던졌던 창구가 누구냐 하면 DB 창구죠. DB도 오늘 뭐 한 2만 한 뭡니까? 거의 한 3만 원 가까운 매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DB 창구. 이런 쪽은 이제, 뭐, 아무래도 DB가 5,000주씩 던지는, 3,000주씩 던질 수 있는, 그죠? 이런 생각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DB 창구 쪽도 아무래도 공매도 자전, 차명 계좌들도 들어가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 부분보다는 오래 이렇게 팔아내는 거니까 그게 차명 계좌가 됐든, 셀트의 대주주가 됐든, 그죠? 어쨌든 DB 창구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어차피 나와야 하고요. 그죠? 못 참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참지 못하면. 그죠? 자, 그런데 오늘 기관들이 9,700주 매수인데, 근데 오늘 누가 팔았습니까? 연기금이죠.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의 범위는 결국 연기금인데 이 연기금이 국민연금인지 아니면 사학인지 뭐 우체국인지 이제 아무튼 그와 연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도 주가를 급락을 시켰더니 결국은 연기금이 14만 주를 던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었죠. 과거에 26만 원대도 마찬가지로 머커에 그죠? 경구용 치워져 가지고 제일 먼저 던지고 크게 던진 놈이 바로 연기금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올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이쪽에 분식회계 그죠? 분식회계 관련 또 갖다 엎은 창구가 바로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최근에 던졌다. 그죠?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액티브 쪽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쪽에 같이 일어났던 액티브 애들, 투신들도, 근데 투신들도 같은 흐름이었죠. 보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물량이 없나 봐요. 근데 사모펀드는 한 번씩 동참은 했지만 동조하진 않은 창구였죠. 투신들 어제 만주, 그저께 62,000, 3만. 그러니까 3일 연속 냅다 팔면서 주가 부러졌었고, 보험 같은 족속들, 그리고 연기금은 대빵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거, 그러니까 수급이 좋다가 아니고, 어쨌든 액티브 애들이 이제 물량을 꺼냈다 보고, 연기금은 워낙 이쪽은 뭐 한 4군데, 5군데 되니까, 그죠? 되니까 그쪽에서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매도가, 어제보다는 좀 줄고, 오늘 51,000주니까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진정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공매도도 보면, 자, 공매도가 이제 오늘 33,000주예요.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장이 50포인트 뜨는데 118,000주를 항상 18일 좋아하잖아. 118,000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112,000주 때렸죠. 그죠? 근데 오늘 33,000주. 일단 이것도 많이 좀 줄어든 모습에서는 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 118,000주 때리는 이날 이제, 과연 공매도가 얼마나 증가했을까.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한 10만 주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3일 기준으로 공매도 누적 잔고가 378만 주. 그러니까 어제 대비로는 한 10만 주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좀 특이한 부분은 내일도 한 10만 주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388만 주 정도, 그죠? 그래도 400만 주 안 넘어가니까, 그죠? 아직은. 근데 이제 저번에 한 410만 주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50만 주 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공매도를 어제 오늘 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보면 대차 잔고가 조금 늘었었죠. 저번에 960만 주대에서 지금 이제 어제 좀 최근에 좀 줄고 있어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대차 잔고. 그래서 어제 85,000주 오늘 좀 줄어서 이제 1,020만 주 정도. 뭐 조만간 요거는 이제 1,000만 주 다 깨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적으로 어쨌든 이제 한 고비는 좀 넘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약간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잘 이겨내보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쵸? 제가 셀트 빠지는데 제가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괴롭지만 참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참으셔야 돼요. 셀트건도 참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이 오직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걸 참고 반드시 저는 셀트에 희망은 있다. 무슨 말이 가십니까? 지금 뭐 셀트가 싫고 경영자가 싫고 서회장이 싫고 주식이 싫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항상 주식시장에는 있어 왔어요. 그걸 잘 좀 극복을 이번에 저하고 같이 한번 잘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다행히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하니까 내일도 좀 시장이 오르면서 셀트가 조금 더 올라가기를 안정 찾기를 또 기대하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